전북 연수 도중 사고를 당한 공무원들의 유가족이 중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를 꾸린 지방행정연수원은 사고자 가족 가운데 2명까지 항공비와 체재비를 지원합니다. 매출 2천억 원의 기업이 정읍 방사선 연구소의 기술로 제품을 개발했지만 연구개발 특구를 찾아 전북 대신 대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지원으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위해 확보한 예산을 반납할 위기에 놓인 전주시가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해진 철길 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사생활 침해 등 예상치 못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공무원 버스 추락 사고 유가족들이 중국 사고 현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사고대책본부를 꾸린 지방행정연수원은 사고자 가족의 경우 2명까지 항공비와 체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창균 기자입니다. 중국 연수 도중 버스 추락 사고를 당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아온 지방행정연수원입니다. 1층에 마련한 가족 대기실을 찾은 일부 유가족들이 오늘 오전 가장 먼저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항공편이 제때 마련되지 않아 유가족들이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단 지금 또 아버지를 보러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전화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가야 돼요, 지금. 사고대책본부를 마련한 연수원 측은 사고자 가족 가운데 2명까지 항공비와 체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에서 30여 명의 가족들이 중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사상자 가족 37명하고 해당 이자재 지원 공무원 13명, 50명이 출국을 했거나 금일 중에 출국할 예정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 4명으로 구성한 희생자 관리단도 긴급 파견됩니다. 사고를 당한 공무원들은 모두 공무상 부상이나 사망으로 처리되고 여행자 보험에서 별도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이번 연수에 참가한 전북 공무원은 모두 8명으로 이 가운데 1명만 발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족한테 연락을 해서 현지에 갈 거냐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경미하고 다른 동료들이 크게 사고 났는데 이렇게 좀 가기가 좀 그렇다고 해서 원래는 가려고 했다가 안 가는 걸로. 연수원 측은 사고자 20여 명과 이들을 도울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여 명이 내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송창룡입니다. 정읍 방사선 연구소의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기능성 제품을 개발한 매출 2천억 원의 탄탄한 기업이 전북 대신 대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전북에 연구개발 특구가 없다 보니 연구소 기업들이 전북 대신 특구가 조성된 자치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방약재에서 추출한 원료를 이용해 건강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대전의 한 회사입니다. 올해 초 코스닥에 상장해 연매출 2천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원자력 기술을 건강식품하고 화장품에 접목시킨다는 게 참 특이한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차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돼서 지금 이제 전체 매출의 한 60%를 지금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건강보조식품이 눈길을 끄는 건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의 연구진이 제품을 함께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읍 방사선 연구소는 방사선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암 환자를 위한 면역력 증강제를 만들었습니다. 정읍과 인연을 맺은 기업이지만 전북 대신 대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전라북도는 탄탄한 기업인 콜마 B&H를 유치하지 못한 건 연구개발 특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 연구소 기업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 동안 면제됩니다. 또 재산세를 7년 동안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연구개발 특구에 매년 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전북에 연구개발 특구가 없어 정읍 방사선 연구소와 함께 성장한 기업이 연구개발 특구를 갖춘 대전을 선택했습니다. 특구가 전라북도였고 대덕에 있다 보니까 그 기업이 대덕에서 둥지를 틈으로써 우리 큰 우량 좋은 기업이 전라북도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특구가 조성된 곳은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입니다. 유망한 중소기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전북에 연구개발 특구 조성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전북 연구개발 특구를 통과시켜 마지막 단계인 특구심의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불필요한 특구 면적을 조정하고 사업지구의 연계성을 재검토하라는 권고안과 함께 전북 연구개발 특구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단계로 7월 중순에 열릴 특구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전북 연구개발 특구가 확정됩니다. 국내 최대 드론 생산 기업인 헬셀이 전북에 투자합니다. 전라북도는 헬셀이 전북 기술주주회사와 함께 농업용 드론을 만드는 자회사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 비행기를 일컫는 말인 드론은 무인 택배와 사진 촬영, 인명 구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돼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탄소산업 전문 국가산업단지를 당초보다 앞당겨 오는 201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설계 용역에 들어간 데 이어 정부의 산업단지 조성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팔북동 일대 82만 제곱미터에 조성되는 탄소산업 전문 산업단지는 2,280억 원을 들여 산업과 주거,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용지로 개발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입장차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해 확보한 국가 예산을 반납할 위기를 맞은 전주시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는 종합경기장 개발이 전주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쇼핑몰을 지으려는 민간 사업자를 낀 기존 계획대로 하든지 새로운 개발 계획을 절차에 맞게 세워 추진할지 전주시가 선택할 문제라는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해서 그 채용용지를 상업용지로 땅을 용도까지 바꿨습니다. 이걸 뒤집으시오, 가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는 거. 전주시는 쇼핑몰이 들어서는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대신 컨벤션 센터에 이어 대체 경기장도 예산으로 짓는 쪽으로 개발 계획을 바꾸겠다며 전주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서둘러 밟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일부터 임시회를 여는 시의회에 개발 계획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의 협조를 최대한 얻으면서 컨벤션 센터 건립에 지원되는 국가예산 반납 위기를 막는 대안이 마땅치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로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백년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26일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김승수 시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시는 이달 중순쯤 최종 개발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가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지를 대상으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헬기 운행 시 소음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주거시설은 최대 60에클, 축사시설은 최대 43.6데시벨로 예측돼 각각의 기준치인 75웨클과 60데시벨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공사 중 소음은 최대 75데시벨로 기준치 65데시벨을 웃돌았습니다. 전주시는 소음 등 11가지 항목에 걸친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오는 10일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호남 고속철도 KTX 운행 횟수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예상보다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다음 달부터 KTX 운행 횟수를 주중 기준으로 하루 44차례에서 48차례로 4차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일부 신형 KTX를 좌석수가 2배가량 많은 구형 KTX로 바꿔서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 경암동 철길 마을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음과 사생활 침해 같은 예상치 못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길을 따라 수십여 채의 집들이 다닥다닥 이어집니다. 낡은 집들이 그려낸 풍경은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에
하루 평균 2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철길이 보기 힘든 장소인데 여기는 이런 것도 있고 좀 한적해가지고 사진 찍기도 좋고 친구들이랑 여행 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철길 마을 주민들은 관광객이 결코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소음과 사생활 침해가 심해 정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들이 카메라 갖고 올라가려고 그러지. 내가 지키고 있잖아. 놀러도 온다. 주민들은 관광 예약제나 시간대 출입 등 대책이 필요하지만 군산시가 손을 놓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2, 3년 전부터 이게 사람이 오면서 관광 명소가 어떻게 됐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도 어떤 주민들한테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군산시는 철길이 사유지인데다 정식 관광지가 아니어서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거의 사람들 거주하고 있다는 안내하고 그 정도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선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몰려드는 관광객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겪는 철길 마을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군산 미군기지 옆 도로를 정비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정비 사업이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364억 원을 들여 군산 미군기지 옆 도로를 정비하고 있지만 8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절반이 조금 넘는 742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가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군산시가 제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미군기지 옆 도로 확보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등급과 2등급으로 분류된 재난위험시설 건축물 10곳 가운데 6곳은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 연지주공아파트와 군산 주공 3단지 아파트 등 4곳이 재건축을 추진하거나 철거할 계획이지만 전주 태광연립을 비롯한 나머지 6곳은 단순한 보강공사만 추진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건축물은 민간시설물이라 예산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보수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광주에서 개막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전북 출신 2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메르스로 미뤄진 각종 대회들이 잇따라 막을 올립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제28회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내일 광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전북에서는 배구와 펜싱 등 12개 종목에 지도자와 선수 모두 29명이 출전합니다. 체조 이혁준과 태권도 유수연 등이 메달권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음 국제대회 출전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처럼 열심히 해서 메달권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읍과 고창에서는 축구와 핸드볼 종목에서 모두 46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미뤄진 각종 대회가 이달 들어 잇따라 막을 올립니다. 내일 순창에서 전국 주니어 테니스 선수권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체전 태권도 선발대회 등 10여 개 대회가 줄줄이 열립니다. 도내에서만 지금 각종 국제 대회라든가 국내 대회가 14개가 지금 개최가 됩니다. 14개 개최에 따른 참가 인원만 약 한 10,000여 명이 지금 전라북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전북장애인체육회가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와 업무 협약을 맺고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자 발굴에 나섭니다. 두 기관은 장애인 체육을 알리고 장애인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데 서로 도울 예정입니다. 전북축구협회가 이번 주말 해외 유학 장기 프로젝트 선수 선발전을 갖습니다. 축구협회는 중학교 3학년 선수 2명을 뽑아 1년 동안 브라질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다시 2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전북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격리 9명, 능동감시 10명 등 19명으로 하루 전과 비교해 2명 줄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메르스가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음압병상 설치비 등 메르스 관련 국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수에서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가야시대 말발굽 편자가 발굴됐습니다.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은 6세기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수 동촌리 고분군에서 말뼈가 박혀있는 편자를 비롯해 목 짧은 항아리와 그릇 받침 등이 발굴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은 이번 발굴 조사로 가야시대 고분의 구조와 성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창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맞춤형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이 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에게는 창업 사업화 비용 등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등 전국의 32개 연구기관에서 판로와 마케팅, 투자 등의 특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새만금과 탄소산업, 동북권 개발을 전북의 3대 현안으로 정하고 중앙당에 내년 총선 공약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국책사업인 새만금과 차세대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그리고 낙후된 동북권을 개발시켜야 전북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며 중앙당 정책위원회에 내년 총선 공약으로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출신 바리톤 유한승 씨가 세계 3대 음악 콩쿠르인 제15회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성악 남자 부문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주예술고와 한국종합예술학교를 졸업한 유 씨는 현재 독일 카셀오페라 국립극장 주역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12시쯤 장수군 장계면 고속도로 다리 보수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혼합제인 화학물질 라텍스 1톤가량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됐습니다. 경찰은 근로자들의 실수로 라텍스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방제 작업을 마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